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이거 겉으로 보기엔 그냥 서로 치고 맞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전략 게임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4월 1일에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폭격했어요.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진정한 약속작전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는데 결과가 좀 이상합니다. 모두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었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이스라엘은 99%다 막았다. 우리 아이언돔 최고다 하면서 완벽한 방어 성공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공격을 한 이란 쪽에서도 우리 작전 성공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일까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양쪽 다 이겼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명백히 군사적으로 실패한 공격인데 어떻게 다른 쪽에서는 이걸 전략적인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바로 전쟁의 판을 뒤집는 개념에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개념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요.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대칭 전쟁이라는 겁니다. 비대칭 전쟁. 말이 좀 어렵나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정해놓은 규칙대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아예 새로운 게임판을 짜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완전 중무장한 특수부대원이 여러분을 잡으러 어두컴컴한 숲으로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는 갑옷도 없고 최신 총도 없어요. 하지만 그 숲은 수십 년 동안 내 집처럼 드나들던 곳이에요. 그럼 누가 이길까요? 그렇죠. 온갖 함정과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상대를 내 방식, 내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비대칭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2002년에 미군이 밀레니엄 챌린지라는 이름으로 이란 침공 워게임을 한번 해봤는데 결과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상의 이란군이 값싼 드론 떼 같은 당시에는 좀 얍삽해 보이는 그런 비대칭 전술로 미군 항공모함을 그냥 격침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미군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야, 이거 반칙이야 하면서 게임을 리셋하고 나서야 겨우 이겼습니다. 이 일화가 뭘 말해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자신의 힘만 믿고 새로운 변화에 뻣뻣하게 굴면 그게 바로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대칭 전쟁의 무서움은 돈 문제에서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이번에 이란이 공격하는 데 쓴 돈, 대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70억 원 정도래요. 근데 이걸 막으려고 이스라엘이랑 동맹국들이 쓴 돈은 얼마일까요? 무려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1조 3천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거의 50배가 넘는 비용을 쓰게 받는 거죠. 정말 엄청난 가성비의 공격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용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그냥 단순한 전술일 리가 없겠죠. 저희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 모든 건 사실 이란 전략 매트릭스라고 불리는 아주 거대하고 치밀한 장기 계획의 일부라고 합니다. 이 전략 매트릭스라는 건데요. 이란이 하는 모든 큰 움직임은 단순히 적을 때리는 걸 넘어서 네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린다는 거예요. 첫째, 국민들을 하나로 묶고. 둘째, 동맹을 만들고. 셋째, 세계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마지막으로 적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거죠.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전쟁에서 이길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둥, 국민 통합부터 볼까요? 지금 이란 내부에 불만이 많거든요.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외부에 적을 설정하는 겁니다. 저기 봐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렇게 외세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을 애국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거죠. 두 번째는 동맹 구축입니다. 이게 아주 다층적이에요. 가깝게는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대리 세력들을 키우고요. 멀게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강대국들과 손을 잡는 겁니다. 혼자서는 싸울 수 없으니 이렇게 겹겹이 동맹을 쌓아서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세 번째는 글로벌 여론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행동은 저쪽이 먼저 때려서 어쩔 수 없이 방어하는 거다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반면에 상대방은 이유 없이 공격하는 침략자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국제사회의 동정표나 지지를 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진짜 무서운 건데요. 바로 적 약화입니다. 이건 미사일로 건물을 부수는 게 아니에요. 적 동맹 내부에
불신과 갈등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미국, 이스라엘, 나토, 이들 사이에 균열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죠.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분석 틀을 가지고 다시 처음에 그 수수께끼로 돌아가 보죠. 이 SOTR 이란 전략 매트릭스라는 렌즈로 보면 과연 진정한 약속 작전은 성공이었을까요? 실패였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드론이랑 미사일 300기 넘게 쐈는데 실제로 준 피해는 거의 없었어요. 군사적으로만 보면 완전한 실패죠. 그런데도 이게 정말 이란의 승리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란의 전략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작전은 이 네 가지 목표를 모두 완벽하게 달성한 셈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본토를 직접 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국민들을 결집시켰죠. 둘째, 동맹인 러시아나 중국에게 우리는 싸울 의지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고요. 셋째, 일부러 피해를 최소화해서 국제사회에는 우린 과격하지 않다, 정당방위다라는 인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뜯어말리게 만들었잖아요. 두 동맹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걸 똑똑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어쩌면 그 미사일과 드론의 물리적인 파괴력은요, 이번 작전 전체에서 가장 덜 중요한 부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보이지 않는 전략적 이득을 챙긴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이 앞으로 이 길고 긴 중동의 갈등에 대해 어떤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겁니다. 이제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얼마나 많은 미사일을 쐈고 얼마나 많은 건물을 파괴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대칭적인 갈등에서는요, 정치, 경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누가 더 잘 장악하느냐가 최종 승자를 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질문이 남습니다. 미사일만큼이나 이야기와 돈이 중요한 무기가 된 현대 전쟁에서 과연 진짜 이기고 있는 쪽은 누구일까요? 어쩌면 전쟁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으니 이제 우리도 승자를 가리는 기준을 완전히 새로 써야 하는 건 아닐까요?